이번에 바우처가 여러 곳에서 이제 오면서 뭐 GG 저기 그 뭐죠? 레벨 1, 2 바우처, TSA 바우처 지금 오면서 좀 약간 활발하게 각 GG들이 좀 이도 좀 뭔가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스터디 그룹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한번 부트캠프를 한 이력이 있죠.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예, 그때 참여 못하신 분들도 뭔가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스터디 그룹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잠깐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향상된 인터페이스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밑에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들이랑 약간 그 미덕 화면이 좀 다르죠. 좀 여기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좀 바뀌고 뭐 이런저런 변화가 좀 있는데, 예, 아이고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클래스룸이 있어요. 클래스룸이 총 저희랑 관련된 클래스룸이 4개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룸이 이거 다 이제 제가 링크로 그 톡방에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링크를 다시 드리진 않을게요. 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트캠프 때 2월 때 초에 만들었던 이 그 부트캠프 클래스룸이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뭘 보시면 좋으냐면 여기 이제 연수 녹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게 다 녹화 자료들이고요. 요 첫째 날 영상, 둘째 날 영상, 요것들 다 연수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PT 자료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PPT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밑에 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 클래스룸에 계신 분들도 요걸 잘 모르시던데, 잠깐만요. 객관식 모의평가 문항 해가지고,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박종필 이노베이터님이 이제 그 소스를 갖고 퍼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설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학습한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제출을 하면 여기 맨 위에 선생님들이 이메일 주소 적은 곳으로 자동 책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레벨 1, 레벨 2 공부하실 때 요거 한 번씩 쭉 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문제 풀이는 이건 사실 우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평택 사이트에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풀면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항 1은 이거다. 이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항 2다. 문항 2 넘어가면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면서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스터디로 만들었는데 한 4분, 뭐 2분 정도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이거는 뭐 다른 이유로 만든 건 아니고요. TSA랑 구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스터디방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뭔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아래에다가 과제 보기 들어가셔서 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수업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비공개 댓글을 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질문을 하시면 누구나 보면서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응답용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용을 만든 거니까 하나하나 괄을 클릭해서 보면서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공부하셨으면 제출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뭐 쌍방향으로 파악하기도 좋고요. 뭐 그걸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과가 되게 많죠. 저 레벨 1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십사 하고 만든 게 요 스터디방 1과 2입니다. 그 다음에 TSA는 뭐 지금 많이들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스트림에다가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수업 안에 공개 댓글 혹은 비공개 댓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완성을 해놨어요. 시험 계정 생성이나 바우처 등록, 시험 응시하는 안내들을 튜토리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아이오라드 튜토리얼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운드 공유를 안 켜놔서 사운드는 안 들리실 텐데 이거 뭔가 어떤 여성이 뭐라고 말도 해줘요. 예, 그래서 요거대로 여기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 설명대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따라가시면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튜토리얼 그대로.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네, 계정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우처도 등록하시고 시험 응시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간단하게 이 얘기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남을 때 다른 얘기들 좀 하려고 해요. 선생님도 혹시 뭐 바우처나 아니면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운영들 관련해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뭐 궁금하신 점 그냥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혹시 뭐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없습니다. 같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덕진 리더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네, TS의 핵심 점. 네? 이윤기 선생님 탈락할까 걱정인데 혹시 L1, L2 TSA 중에 어떤 게 탈락할까 걱정이신지 채팅창에. 그러네요. TSA. TSA는 오늘 제가 하는 거 들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신감에 넘치신데요. 이거 솔직히 만들고 조금 그랬던 게, 네. 그럼 저희 근황을 조금, 선생님들 근황을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근황을 그럴까요? 듣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평택 세비초등학교에 원래는 하죠. 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이동과학차 하면서 조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은 아마 3개 학교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과학 마술 같은 것도 하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정신없이 막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동두천이고요. 그럼 제가 한 분 지목을 할 거니까 저희가 한 명씩 지목하는 식으로 해서 각자 근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네, 예, 간단하게 좋습니다. 좀, 네. 사실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저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셔서, 예, 제가 그러면 같이 인사라도 한번, 뭐 굳이 화면은 뭐 녹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켜셔도 되지만, 인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어, 그냥 제 명단에서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교사 노명호 선생님이시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근황 나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솔비초등학교 교사 노명호입니다. 늘 우리 장덕진 리더님, 이현준 리더님, 박정필 캡틴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냥 받기만 해서 죄송한 마음도 또 많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들어오신 분 중에 지미정 부장님도 계시고, 조학현 선생님도 계시고, 낯익은 또 제가 추천해가지고 들어온 저희 아내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요새 몸이 안 좋아서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저기 병원 술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TSA, 6월까지 저기에서 제 돈 안 들이고 좀 잘 붙어보려고 장덕진 리더님 오늘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또 제가 한 명 지명해야 되나요? 네, 지목해 주십시오. 네. 조학현 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산중학교의 조학현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이 노명원 선생님 소개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 요즘 워낙 이제 구글을 많이 써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배우면서 좀 하려고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과학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저희 이 구글 클래스룸에도 들어가서 좀 보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수업 좀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라도 좀 개념을 좀 잡아볼까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이 노명호 선생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 이 명단에 보면, 노무현 선생님 밑에 지미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지미정 선생님을 지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글, 이제, 한 4개월 차, 새내기입니다. 네, 방학 때부터, 구글을 통해서 이제 고학년을 이제 이학서를 조금 탈피해서 이제 구글로 오고 싶어서 연수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연수 이제 방학 때 들은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년을 이끌고 있는데, 네, 잘 정착해서 되게 좋은 구글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에 접목하고 있고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는데 시험을 다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뭔지 좀 파악을 하고 이제 공부 계획을 좀 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최윤경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재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어 사교육 운영 중이고요. 예, 열심히 배워서 영어 수업에 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지목 부탁드립니다. 이희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효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순이고요. 저도 구글을 잘 몰라서 저희 그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매고 있어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고 기본적인 것 좀 알고 싶어서 참여했고요. 앞으로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도 받기 위해서 자주 보고 있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래서 작년에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해봤었는데 구글 미트나 구글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은 노정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정아는 저희 딸 이름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시청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집사람이 지금 애들 밥 먹이고 있어서 지금 아이고, 오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낙주 선생님을 그 박낙주 해주셨는데요. 캡틴님 네. 지금 마이크랑 그게 안 돼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달라고 하셔서 카톡이 네. 오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소개가 쉽지 않지만 거기 어디지? 송하초등학교 교육부장 맡고 계시고 저희 초등 정보 쪽에 되게 많은 걸 하시는 캡틴님이신데 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대신 소개드렸습니다. 네, 저희 캡틴님이십니다. GG 평택. 네. 네, 그럼 다음 분도 리더님이 지목해 주시죠. 제가 지목해요. 네. 그러면 들바람 선생님 혹시 하셨나요? 너무 아직 강아지가 안 귀여운 하셨습니다. 약간 네, 도지코인. 이름을 계정을 안 바꿔서 저는 그 라운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컴퓨터에 관심은 많지만 구글은 좀 낯설어서 얼마 전에 그 여기 함께 계시는 그 박종우 선생님께서 저를 꼬드겨가지고 뒤늦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단계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제 아래쪽에 계신데요. Q장 이윤규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약간 안녕하세요. 작은데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데스크탑이라서 이렇게 안 쓰던 헤드셋을 써가지고 잘 들리는지. 네, 저는 저기 청북고등학교에서 지금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는 이윤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구글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주변에서 최근에 트레이너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 보고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GPT를 만든다라고. 그래서 관심 가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바우처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요번에 좋은 기회 같아서 꼭 따고 싶은데 그 스터디방에서
그 읽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게 영어의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장덕진 대표님 많이 도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지목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교성 선생님? 네, 이규성 선생님. 마이크가 음소거 돼 있으십니다. 예. 좀 전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부랴부랴 들어왔습니다. 좀 늦었네요. 죄송하고요. 저는요, 대안학교,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에 근무 중에 있고요. 학교에서는요,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중간고사, 다다음 주면 중간고사인데요. 구글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시험을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우리 훌륭하신 스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열정 있는 우리 평택 또 요쪽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파인씨 선생님하고 신용호 선생님이 아직 안 하셨을 겁니다. 지목을 한 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파인씨 선생님이 누구셨죠? 제가 이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닉네임으로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파인씨 선생님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시다고 하시네요. 네. 효덕초등학교 조정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네. 예. 여기 지금 채팅으로. 네네. 반갑습니다. 조정현 선생님이시군요. 네. 효덕초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신 다음에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셨다고 초대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사실은 저희 GG 소속은 아니시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미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신용원 선생님이거든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신 김에. 예. 신용원 선생님 혹시 좀 어려우신가요? 예. 혹시 자리를 비우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학교 박정상 부장님 들어오셨는데. 예. 네.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네. 박정상 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소개를 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두 분이셨네. 말씀 안 박종구 하시면, 선생님 먼저. 네, 네. 저도 소개를 안 해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네네. 들바람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들어오게 왔는데요. 라온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종구라고 합니다. 저도 구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네,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은 강의를 개설해 주셔서 들어오게 됐고요. 무엇보다 바우처, 무료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안 하신 분이 또 먼저 들어오셨는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정상 선생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세빛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박정상입니다. 장덕진 리더님 같이 같은 학교 근무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글 교육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 들어오게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네, 신용호 선생님. 예, 저는 동대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고요. 레벨 1, 2 따고 이번에 TS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덕진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붙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장덕진 선생님은 세빛초등학교 계시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빛초등학교 가셨나요? 요새 융합과학교육원에 파견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최인경 선생님한테 줌으로 영어 공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웬만한 이노베이터님하고 트레이너는 만나서 뵙지는 못했어. 거의 다 영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혹시 화면은 잘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숙소라서 지금 컴퓨터가 하나밖에 듀얼이 아니라서 그냥, 네, 선생님들의 의존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 기술 평가라고 해서 TSA 총 19문제고요. 원래는 20문제인데 미국 법이 하나 빠졌어요. 근데 이게 20문제가 되면서 단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잠시만요. 이걸 좀 저장을 하고. 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20문제예요.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어서 3개를 틀리면, 아니, 4개까지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9문제가 되면서 3개까지만 오케이예요. 4개 틀리면 아웃이 돼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조금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문제 덜 푸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프리웨어로 다 이미 그 전체 GEG에 저희가 다 공개가 해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 프레젠테이션은 트레이스에 치기 위해서 조금 핵심적인 요약본이라서 선생님들이 뭐 얘만 들고 가셔도 딸랑딸랑 시험 칠 때 뭐 이거 얘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정확하고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실제 구글 스킬샵의 공인 트레이너 코스나 혹은 GEG 평택의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은 왜 교육 사업을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또 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으로 모여 있을까요? 바로 구글의 이 회사의 이 소명의식이 있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어떻게 보면 체계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구글의 사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글은 이런 거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참고 자료들은 모두 자유로이 활용이 가능한데, 자, 20년도 구글 공인 트레이너 연수 자료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그 교육청들 다니면서 했던 그런 연수 자료들, 정확하게는 그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만든 그 자료들이고 구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현준 리더님께서 실제로 바우처를 쓰거나 혹은 시험에 응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일일이 아이오다로 제작을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의 공식적인 공인 트레이너 과정이 스킬샵이라고 해서 스킬샵이 있습니다. 여기서 7단원까지 다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총 7단원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단원, 그 다음 2단원, 3단원, 그 다음 4단원, 그 다음 5단원, 그 다음 6단원, 7단원, 총 7가지의 단원이 존재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직의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트레이너는 별게 아닙니다. 연수 강사들을 다 트레이너라 부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신에 구글에서는 좀 더 조금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도 좀 강조하는데, 구글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자랑하고 싶은 기능들을 혹은 구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최신 기능을 내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구글의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묻기도 한다는 거죠. 자, 1단원에서 살펴볼 거는 뭐가 있냐면 1단원 제목은 조직의 변화에 영향력 발휘하기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트레이너가 선생님들이랑 협업을 할 때 필요한 리더로서의 자질, 그 구글에서는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코치를 리더로 보고 있거든요. 자,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교육 대상의 말을 경청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 관계를 만드는 게 리더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 그러니까 교사를 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개인적이고 관련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개인의 과거 경험을 존중하고 통합해주는, 그래서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한데요. 자, 선생님들 요거 용어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 빨간 줄을 쳐놨는데 PD 이게 뭐냐면 뭐 전문성 개발, 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혹은 퍼스널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개인 전문성 개발을 P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전문성 개발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1단원은 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1단원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네, 1단원 질문 주시면. 너무 쉬워서 뭐 이거는 1단원은 사실은 네, 별다른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2단원이 전문적으로 학습을 설계하는 건데요. 자,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희 원격 수업하는 거랑 똑같죠? 첫 번째 대면 수업, 두 번째 온라인 학습이 있는데 이 용어를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동기식이랑 비동기식. 동기식은 우리가 말하는 쌍방향 수업입니다. 실시간으로 구글 미트로 쌍방향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쌍방향을 하는 걸 우리는 용어로 동기식. 이게 그 번역이 이렇게 돼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싱크로거든요. 싱크로 머시기를 동기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싱크를 맞춰서 수업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에 해주는 게 동기식이고, 그 다음에 그냥 저희 유튜브 링크 주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콘텐츠 활용 수업이 비동기식, 싱크를 맞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걸 비동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믹스드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랑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게 다 그 믹스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매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치. 많은 교육자를 대상으로 자,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가 있는데, 자, 요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교육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매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육자가 참석하면 뭐냐? 대규모 그룹 교육인데요. 적은 사람들이 소인수에서 참석하는 게 뭐냐? 소규모 그룹 교육인데요. 그 다음에 공개 수업 같은 거 관찰해서 모델링, 반두라 그런 느낌으로 모델링해서 관찰하는 수업이 뭐냐 했을 때 수업 모델링인데요. 그 다음에 1대1 지도해주는 게 뭐냐? 코칭해주는 게 개별 교육자 지도. 그 다음에 섞어서 수업하는 거. 미리 거꾸로 교실처럼 미리 교육 내용을 주거나 혹은 클래스룸을 제공해주거나 하는 이렇게 대면이랑 비대면을 섞는 게 혼합형 수업. 그 다음에 자, 교육자들이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온라인 수업이죠. 정확하게는 동기식 및 비동기식 수업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식은 싱크로가 되는 바로 실시간 교육이고 비동기식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매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2단원도 끝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너무 타이트한가요? 2단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냥 매치를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 6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매치 시켜주면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단원은 최상의 코칭 방법을 구현하는 건데, 자, 실제로 선생님들이 여기 구글 공인 트레이너 코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동료 코칭을 통해 관계 형성하기,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시연 수업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1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인 학습자들은 자기와 관련 있는 거를 중심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원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이거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왜 두서없이 갑자기 넘어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구글에 트레이너 코스 순서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구글 문서 도구를 이용하면 구글 문서 내부에 이제 참여자 의견을 듣는데 유용하다라는 게 중간에 나와서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성인 학습자,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가 수업 중에, 연수 중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있죠. 전 직원 연수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또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갈아엎어야 되고 등교 방법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연수를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강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중도의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일단은 주변을 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연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걸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연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거나 하면 연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강행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황을 정리할 만한 시간을 주고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성인 학습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네. 자, 3단원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학습 방법 매칭시키고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정도인데 4단원부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세션 계획하기가 있는데요. 네. 자, 세션 전에 설문조사하거나 혹은 교사 의견을 묻거나 혹은 비자발적인 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여기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자, 제가 요거 한번 보세요. 구글 설문지,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제가 딱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 구글 캘린더,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구글 드로잉. 이 정도 6가지 도구, 이 6가지 도구의 쓰임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서,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캘린더, 클래스룸, 드로잉이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연수에 많은 시간이 지금 저한테 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설문지는 설문을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주제 설계 할 때 주제를 설계한다 혹은 뭐 계획을 세운다 혹은 메모를 한다 그런 건 전부 다 구글 문서입니다. 의제 설계, 뭐 시험에 따라서는 주제를 의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건 다 문서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이란 용어가 나올 겁니다. 네.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뭐 창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이겠죠, 당연히. 혹은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제 설계 전에 설문조사하고 설계하고 논제와 실습 활동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구글 도구들로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막 그렇게 암기할 그런 게 아니라 이 도구들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이용해서 연수를 계획해야겠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선생님들이 연수하다 보면 열심히 안 해요. 어딜 가나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전체 교육 대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비자발적인 교사의 교육 세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예시를 보자고 되어 있죠. 1번 관계 구축해라. 2번 학생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라. 4번 실제로 쓸모 있는 거를 해줘라. 그 다음에 요 밑에 3번 문제를 보면 주제를 굳이 고수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맞춰서 나가줘라. 속도 조절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교육 대상에 참여 이끌어내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두 가지 방법과 하면 안 되는 것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려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한테 이거 하면 애들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 주는 거. 두 번째,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이런 에듀테크 같은 기술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며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안 되는 건 이런 게 있겠죠. 이거 필참인데요. 등록부 사인하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모든 주제를 다 하겠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TSA면 뭐 모든 거 다 끌어안아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 가급적 조절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최악이죠. 이거 하면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연수를 설계해서 연수를 한 후에 평가를 할 건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집하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으로 Q&A 하는 거. 두 번째, 클래스룸에서 질문하는 거. 세 번째, 구글 폼 설문지에 종료 티켓. 네 번째, 설문지를 하고 그 후에 또 설문을 다시 하는 방법.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수업 전 설문조사와 수업 후 설문조사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의견 수집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연수의 개선점과 의견을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종료 티켓 및 질문 만들기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교육평가의 의견을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너 원서 지원할 때도 교육평가를 넣잖아요. 의견 같은 거 듣고 하니까 혹은 공인교육자 시험도 전부 다 교육평가로 의견을 들어보는 도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있더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가 연수가 끝났는데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소통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룹스. 저희 이거 트레이너 그룹처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6,979명의 트레이너가 생겼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7,000명째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룹스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방법. 두 번째, 클래스룸을 저희 이현준 리더님께서 고생해주신 이 TSA 히스터리룸처럼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할 클래스룸을 만들어주는 거. 자, 선생님들 확인하셨죠? 지속적으로 저희 소통하려면 그룹스 만들어요. 클래스룸 만들어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갑자기 저희 뭐 연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과학차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선정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 이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나중에. 애들이 어떻던가요? 잘하던가요? 재밌어 하던가요? 물을 수 있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리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연수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구글 트레이너 승인을 받는 거랑 비슷한데 첫 번째, 자,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구글 설문지로 익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연수한 자료나 혹은 연수한 이야기를 뭐 내 블로그 같은 데 올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나 오늘 그 동두 천양주에 있는 덕도초등학교에 가서 했어요 라고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그걸 또 링크로 보내줄 수 있겠죠. 교장선생님 보세요. 저 열심히 애들 즐겁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수 결과를 공유해주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익명의 데이터를 설문지로 주는 거. 두 번째가 나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잘했어요 라고 글을 썼는 거를 이제 링크로 주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연수 목록을 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연수 목록 주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수 목록은
그냥 자기 그냥 스펙이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런 거 했어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연수 결과 공유를 해주려면 연수 목록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연수 자료나 연수한 썰을 같은 거를 하거나 혹은 익명의 데이터 조사를 해서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단원 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단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선생님들? 아, 종료 티켓이라는 게 나갈 때 이제 나가는 사람만 확인해서 보내는 거예요. 설문지 제출하고 집에 가세요 이거거든요. 저희 연수할 때. 예, 그겁니다. 저희 뭐 연수원 보면 입구에 잡아놓으세요. 연구사님들 서가지고 설문지 제출하신 분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단원의 전문성 촉진하기가 있는데, 자, 구글 도구들 관련된 게 이제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6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 구글 캘린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로잉을 어떤 목적에 어떤 걸 쓰면 되는지를 잘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과정에서, TSA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6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쓰임을 한번 고민을 미리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할 때 뭐 요약하거나 뭐 하는 거 전부 다 문서죠. 두 번째, 상호작용형의 활동을 통합하는 거는 구글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드로잉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얘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서 연수할 때 저도 신규 교사였던 적이 멀지 않았는데 소속감을 느끼거나 혹은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요. 옆반 선생님은 보니까 경력이 되게 많으셔요. 근데 연수를 하는데 어색하죠. 막 서로 상호 간에 피드백을 해달라는데 어색해요. 그때 2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보면 되는데 구글 드로잉으로 만든 빙고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이게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학생들에게 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개, B가 아니라 공개 구글 문서.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유 가능한 협업형 구글 문서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틀렸죠. 얘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이 맞고 얘는 공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신규 교사들은 연수에 참여할 때 소속감 느끼거나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공개 구글 문서로 함께 메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해 주는 거. 선생님 그냥 여기 메모처럼 그냥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메모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주는 거. 두 번째,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래서 신규 교사분들이 양방향 활동에 참여시키려면 구글 문서로, 공개 문서로 메모하기 함께 그 다음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5단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댓글 알림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단원 학급에 구글 제품 및 서비스 활용하기가 있는데 레벨 1, 레벨 2에서 학습했던 구글 도구의 특성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 문서 도구 4가지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드로잉, 클래스룸, 캘린더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유튜브까지 유튜브는 뭐 재생 목록이나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요 도구 수준에서 간단한 특성들 분류하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박종필 이노베이터님이랑 약속을 잡고 싶어요. 1대1. 그러면 뭘 쓸 거냐 하면 캘린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뭐 이규성 선생님한테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좋은 영상들을 주고 싶다. 그럼 뭘 쓸 거냐? 재생 목록 뭘 줄 거냐? 그러면 유튜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그 특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로잉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익숙치 않을 건데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서로 상호작용 가능한 쌍방향, 하이퍼링크, 팜플렛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구글 드로잉 이런 식으로 네, 구글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분류를 해주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얘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상식으로 혹은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단원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글 for Education을 자세히 알아보는 건데 여기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문제밭이에요. 문제밭. 그래서 7단원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7단원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구글에서 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건데 도메인 설정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정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문, 제품에 관한 지식,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도움말 포럼에 액세스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물어지는데요. 자, 그냥 실전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입할 때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메인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학교가 가입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 작업이에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실 때 문제에는 막 애매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미 쓰고 있는 학교에 물어본다. 가입할 때 확인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될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경 선생님은 만약에 거기 트레이너가 되시면 이현준 리더님처럼 개별 워크스페이스가 구축이 가능하시잖아요. 이현준 선생님께서 구글 아이디가 리더님께서 테스트가 아니라 플레이 바이올린 골뱅이 지메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이현준 리더님이.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소유권이랑 가입 자격 K12냐 아니냐 대학교까지 아니냐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정말 많은데요. 네, 좋은 얘기인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잠시 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선생님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물이 아니라 사이다가 있네요 옆에. 구글은 핵심 서비스의 고객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알림이나 학교종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제3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애 개인정보 잘 보호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조금 별표를 조금 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국어 버전으로 시험을 치시면 번역이 약간 미묘하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풀어 뒀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 검색.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계신데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계정에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어드민 계정이. 그 계정이 있으면 혹시 이 선생님이 나를 감독하는 거 아니야? 감시하는 거 아니야? 검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자동 검색 기능, 이게 정확하게는 검사입니다. 근데 번역을 일단 검색으로 해요. 스캔이라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번역이 제가 쓴 말도 조금은 이상하지만 더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자동 스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 검사 기능, 검색 기능을. 이거는 검색하는 기능은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수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화되어서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바이러스 및 스팸을 차단. 둘째, 부적절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자동화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핵심 기능과 추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워크스페이스 핵심 기능이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14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가지. 이 14가지 핵심 기능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워크스페이스에서 말하는 핵심 기능이 뭔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양한 온라인 도구다. 두 번째, 협업을 위한 도구다. 워크스페이스 핵심 기능은 온라인 도구이기도 하고 끊고 협업 도구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 그냥 이거 펼쳐 놓으시고 그냥 감상해도 될 정도인데,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관리자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미트를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들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이런 쌍방향 클래스룸에 교사로 못 들어오게 막고 싶어요. 그렇게 기능을 차등화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조직 단위를 다르게 해서 단위별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자, 선생님들 만약에 패들렛 같은 거 쓰고 싶어요. 근데 또 회원가입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이를 도와주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술이 뭐죠? 사실 구글만의 기술은 아니고 MS, 애플, 네이버도 다 되는데 바로 싱글 사인 온, 하나의 계정으로 사인, 로그인하는 거다. 싱글 사인 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은 우리나라는 부자나라서 괜찮은데 외국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당연히 별도의 시스템의 요구사항 없이 모든 플랫폼의 브라우저에서 작동이 돼요. 사파리에서도 뭐 당연히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크롬 브라우저는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자, 브라우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말하죠.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오프라인 기능을 드라이브 앱을 통해서, 그래서 휴대폰은 앱을 통해서, 데스크톱과 노트북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프라인 액세스를 구현을 할 수 있다. 브라우저는 앱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Think4. Think4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동기식 할 때 그 동기도 똑같은 건데,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내가 구글 도구를 메인으로 써요. 근데 업무차 MS나 애플의 도구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써야 돼, 갑자기. 그러면 Think4 기술을 활용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구글 워크스페이스, Think4, MS, 팀즈,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이 실제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ink4 기술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앱 간 전환이 가능한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앱 찾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는 점 9개 찍는 게 제일 쉽죠.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점 9개 찍는 게 제일 쉬운데, 근데 구글에서 일단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appname.google.com을 입력해주면 쉽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ites.google.com 이렇게 눈이 안 좋았어요, 요새. 이렇게 치면 저절로 앱 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도 이제 이루어졌으면 클래스룸으로 가볼게요. classroom.google.com 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앱으로 전환이 된다. 라는 앱 간 전환 기술이 앱네임을 입력하면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정보 및 도움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공인 트레이너 코스에서는 고객센터,
제품 포럼, 블로그라 돼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객센터, 제품 포럼,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전화, 이메일, 채팅 지원. 그래서 요 4가지가 모두 포함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문제 일으키면 오프라인으로 대뜸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도움을 받을 때는 대뜸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나 제품 포럼이나 블로그나 혹은 전화, 이메일, 채팅 지원 이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네,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치실 때, 뭐 공부를 나중에 하시고 시험 치실 때 이거 들고 그냥 보시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호 선생님께서 레벨 1, 2 합격증 없이도 TSA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제가 이번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네, 이분도 실제로 L1, L2는 나중에 저한테 5월에 듣기로 하시고, 네, 이번에 제가 요거를 미리 테스트 베드 식으로 하려고 지난 일요일에 연수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합격을 했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A는 네, 구글 시험은 오픈북이에요. PPT뿐만 아니라 뭐 5만 거 다 띄워놓고 쳐도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쳐도 됩니다. 네, 프리하시면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프리하게 그냥 띄워놓고 자료 찾아가면서 다 쳐도 되니까 편안하시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하는 방법은 이현준 리더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가주시면 되고, 혹은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또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요런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노명호 선생님께서 정말 오늘 연수 자료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는데 잠시만요. 여기에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구글에 공식적 구글 코리아 GEG 코리아 여기 들어가면 저희 자료가 그냥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까먹으시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 노명호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2단원의 혼합형과 동기, 비동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자, 혼합형은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섞여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플립드 러닝이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동기식, 비동기식은 이 말이 나오면 돼요. 어디서나. 교육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동기식이나 비동기식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근데 혼합형은 딱 정해놓고 하는 거겠죠. 거꾸로 수업도 일단 학교를 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섞긴 섞는데 얘는 조금 고정적인 느낌이라면 대신에 좀 얘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나오면 동기식 혹은 비동기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럿이 동시에 봐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레벨 1, 레벨 2는 변화가 돼요.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바뀌는데 TSA는 지금 한글판은 똑같습니다. 또 TSA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요 TSA 조금 최종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이 자료는 뭐 선생님들이 사본 만들어서 가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현준 리더님 혹시 계신가요? 아유, 아닙니다. 이현준. 예, 지금까지 아내가 TSA를 같이 듣고
있어서 제가 빠르게 지금 자리를 좀 바꿔왔습니다. 예, 지금 8시가 넘긴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거죠? 지금 장수진 리더님 하시던 저기는. 네네네. 전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알겠습니다. 뭐 제가 간단히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블록버스터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한 책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뭐 같이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이것저것에서 궁금해하시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들 뭐 같이 뭐 간단하게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공유 문서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구글 드라이브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생소하긴 한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이런 어떤 줌이나 아니면 밑에서 뭔가 이렇게 채팅창 같은 곳에서 뭔가를 이제 공유받고 그러시다 보면은 뭐 자료를 막 공유받아서 열고 그러신 다음에 나중에 며칠 있다가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찾고 싶은데 그러고서 까먹어서 이제 못 찾고 뭐 이러시는 뭐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공유 문서함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 아까 여기에서 장덕진 리더님께서 여기를 링크를 하나 주셨죠. 요 프레젠테이션 링크를 주셨는데 요걸 클릭해서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열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죠? 요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셨는데 요거를 며칠 후에 다시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난감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난감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으셨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계정에서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공유 문서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링크로 받았던 문서도 여기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구글 드라이브 헬프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면요. 공유된 파일을 찾는 방법입니다. 공유 문서함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누가 직접적으로 저랑 공유를 한 파일이 있어요. 공유하는 방법은 뭐 아시죠? 간단하게 여기 공유 버튼 누르고 이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 주소 넣고 뭐 이런 사람 있다고 넣고 뭐 편집자로 할 거냐 댓글 작성자로 할 거냐 뷰어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하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유를 한 사람 혹은 뭐 링크로 여기 지금 링크 복사가 있잖아요. 이 문서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여신 거거든요. 아까 그죠? 그렇게 링크를 본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나와 공유된 폴더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유 문서함에 다 갖다 꽂혀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링크로 공유를 받던 아니면 누가 공유해줘서 열어봤던 문서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며칠 전에 내가 살짝 링크로 열었던 거 찾고 싶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서 그 문서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1순위고요. 그런데 이제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걸 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로 한번 GG 코리아 커넥트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요건 선생님들 GG 코리아 커넥트 사이트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다가 네. 일단 넣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Certified Educator 여기 이제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선생님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등급 1, 등급 2 연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폴더거든요.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폴더가 공유된 거예요. 이제 구글 교육팀의 송은정 부장님께서 이 폴더를 공유해 주시고 폴더 안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열어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네 하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면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유 문서함을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 폴더 생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폴더를 눌러서 아까 거기를 다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링크로 받았던 아니면 공유해서 받았던지 간에 내가 예전에 봤던 문서는 공유 문서함에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시 그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공유된 걸 보다가 찾고 싶을 때예요. 근데 공유 문서함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임시 계정이라서 몇 개 지금 파일이 없는 거고요. 제 진짜 계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서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저는 뭐 링크도 되게 많이 클릭하고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자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구글 드라이브 검색에서 뭐 유형이 뭐냐, 어떤 유형이냐, 그 다음에 어떤 소유자냐 해가지고 고급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지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이 문서를 선생님들께서 공유받아서 여셨잖아요. 지금도 5분 정도가 열고 계신데, 얘를 놓치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불러내서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일단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문서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별표라는 게 있죠. 별표. 네, 이 별표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별표를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지금 공유 문서함의 밑에 보면 중요 문서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별표 친 문서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다가 즐겨찾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서를 보는데 이거 나중에도 왠지 볼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은 습관적으로 이 별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중요 문서에서 찾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좀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에 바로가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문서 자체가 어떻게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가기를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내 드라이브에다가 바로가기를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요 문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가기라는 뜻이에요. 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가기 위한 어떤 링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뭔가 뭐 바로가기 폴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바로가기들을 그냥 여기다가 다 때려 넣겠다. 네, 이렇게 때려 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기들을 뭐 보관하시거나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가기구나. 이미 폴더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바로가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도 별표가 있지만 이 브라우저 검색창, 옴니창이라고 하죠. 여기 끝에 보면 여기에도 별표가 있어요. 자, 구글 문서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도 할 수 있냐면 북마킹을 아예 브라우저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북마크 추가를 눌러주시면, 완료 눌러주시면 북마크 바에 이렇게 하나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어도 바로 지금 열려 있으니까 안 열리는데요. 예, 여기다 두고 필요할 때 열어도 바로 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마킹 추가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기 별표를 안 누르셔도 이렇게 요 자무셀을 갖고 이렇게 갖고 내려오셔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북마킹 해놓고 이게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이트가 아니지만 구글 문서들은 다 이렇게 북마킹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이걸 이용하셔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유된 문서들에 한해서만 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한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았고 게시된 문서들도 가끔씩 공유 문서에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 로직을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만들었던 계정입니다. 시험 연습하려고 만든 계정인데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보시면 자, 공유 문서함이 비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공유 문서함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코리아 커넥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코리아 커넥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Certified Educator 탭에 뭐가 있냐면 밑에 게시된 프레젠테이션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좀 컴퓨터가 좀 느려서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10년 됐어요. 네, 요 애들은 제가 링크를 갖고 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이트에 떠 있는 겁니다. 이거 프레젠테이션 저 지금 클릭도 안 했어요. 클릭도 안 했고 그냥 떠 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죠. 보고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 보니까 짠! 네,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사이트에서 한번 봤다는 이유로 지금 공유 문서함에 심지어 게시된 슬라이드가 여기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아직까지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꼭 공유 문서함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열어보시거나 따오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또 안 됐잖아요. 요거 두 개는 됐고요. 요거 두 개는 제가 그냥 사이트에서 한번 쑥 보기만 했는데 들어왔고요. 얘는 지금 안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사용자 설정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한번 스쳐 지나갔어도 어쨌든 보고 싶다고 일단 공유 문서함에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뭔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공유 문서함이에요. 선생님들 중에 공유 드라이브랑 공유 문서함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공유 문서함이라는 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누구한테 공유 받았던 문서들의 모음이에요. 이게 제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유된 문서들을 그냥 리스트업 해준 거예요. 리스트업. 그래서 클릭해서 열어보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공유 문서함의 문서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제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드라이브는 뭐냐면 이제 웹하드인데 서로 같이 쓰는 웹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는 그 공유 드라이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텍스트용으로 공유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이제 5명 정도를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다 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 관리자도 있고 콘텐츠 관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역할을 줄 수 있어요. 너는 보기만 해. 아니면 너는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 수정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너는 파일을 삭제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그 권한을 주면서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는 제 맘대로 막 내 드라이브에 못 넣어요.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얘는 지금 이제 제가 소유자라서 이게 나오고요.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러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 못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약간 보안성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물론 사본을 떠서 가져가면 가져가십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거 뭐 통째로 옮겨다가 내 드라이버를 넣거나 이러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쓰는 어떤 웹하드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드라이브랑, 공유 드라이브랑 공유 문서함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보시면서 되게 많이 지나치셨을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이 우선순위가 뭐 하는 건지. 자, 우선순위를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많이 열었던 문서 아니면 자주 열었던 문서 이런 것들이 위에 일단 쫙 뜹니다. 쫙 뜨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밑에 보시면 작업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의 개인 작업 공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파일들을 다 때려놓고 어떤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PC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 하나 찾고 싶어요. 몇 년도에 있던 파일이지? 그 파일 안에 어떤 폴더에 있었지? 그러면서 막 찾아가서 들어가서 그거 하나 열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파일은 연구부에서 좀 가져와야 되고 어떤 파일은 내가 메일에서 가져와야 되고 어떤 파일은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결국엔 그러면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싶다. 그럼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카피를 해오고 그럼 폴더 안에 파일이 생성되면서 파일도 되게 여러 개가 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작업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작업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생님. 자, 내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든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든 심지어는 내 드라이브 없이 공유 문서함에 있는 문서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끌어와서 작업 공간이라는 것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작업 공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순위 안에 저는 이제 드라이브를 열면 바로 우선순위부터 열리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네, 이게 평택 GEG 관리하기 위한 작업 공간입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건 이제 바우처 리스트, 그 다음에 바우처 이제 저기 요청하는 거, 이벤트 있을 때 넣는 거,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제가 공유로 받은 문서들이에요. 제가 소유하지 않은 문서들인데 여기다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월 때 발표자 신청한 거, 4월 때 시험 신청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문서죠. 제 소유의 문서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제가 평택과 관련된, GEG 평택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어요. 드라이브에서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 고민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평택 관리부터 엽니다. 여기에 제가 필요한 걸 다 넣어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료든지가 상관없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여기다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파일이 25개까지만 한도예요. 그래서 25개 이상 못 넣고요. 뭐 의도가 있겠죠. 구에. 그 다음에 폴더째로는 못 넣어요. 또.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로 넣어야 된다는 게 또 이제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 숨겨진 작업 공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2월에 부트캠프 할 때는 부트캠프랑 관련된 자료를 막 이렇게 넣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넣었고, 뭐, 그 다음에 뭐 3월 미트업 할 때도 뭐 3월 미트업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다 넣어놔서, 예, 제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공간을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정말로,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세요. 네, 제가 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최대한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공유 문서나 공유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바로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딴 것보다 공유 문서함을 잘 기억해내셨다가 공유 문서함에서 파일 찾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죠? 어디에서든 링크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여셨던 건 다 공유 문서함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별표 쳐서 그 별표 문서함에다 있는 걸로 보시는 거랑 작업 공간, 이거 세 가지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예,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 8시 23분 정도 됐는데 1시간 거의 반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다들 TSA 시험 잘 치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최영경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실수였어요. 실수,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될까요? 네. 애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파일들을 그 프레젠테이션만 쭉 파일이 열리잖아요. 네네. 이제 각 주제별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넣고 싶은데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잖아요. 이제 점 9개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들만 쭉 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사회 발표 이런 자료를 이제 모든 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폴더를 생성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분류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궁금해요. 일단 클래스룸에서 공동 작업을 하셨던 건가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했죠, 애들이. 그러니까 클래스룸을 이용하진 않고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셨던 거죠? 프레젠테이션으로 일단 만드셨던 거면, 자, 방법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소유자가 학생들인 거죠? 네. 네, 무슨 소유자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소유자가 학생들이지만 선생님이 한 폴더에 몰아넣어서 보고 싶다. 네. 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파일 한번 다시 보죠. 공유 문서에 보면 파일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어디서 열었을까요? 여기서 열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링크를 받던 아니면 뭐 공유를 받던 해서 문서를 다 어쨌든 받았으면 공유 문서함 같은 곳에 이제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바로가기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바로가기 추가해서 내 드라이브에서 새로 하나 드라이브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학생 자료 해서 폴더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바로가기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학생 거다. 뭐 아니면 뭐 세네 개 한번 넣어볼까요?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웃기지 않네요. 네. 그래서 얘를 드라이브 바로가기 추가를 해서 아까 그 드라이브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한번 클릭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뭐냐? 네, 그래가지고 바로가기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학생 자료 안에 이제 그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룸의 예시로 지금 제가 들어드릴 만한 게 잘 없는데 제가 지금 휴직 중이다 보니까 전 지금 애들이랑 수업을 안 해서 제가 좀 잠깐만 볼게요. 2020년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클래스룸에다가 만일 과제를 학생들한테 주고 과제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 클래스룸 폴더 안에 공유문서함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미션을 준 적이 있어요. 뭔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는 미션을 클래스룸으로 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체험학습 미션 안에 애들 사진이 한 번에 다 들어오죠. 제가 따로 퍼와서 넣은 게 아닌데 클래스룸에다가 애들이 제출함을 눌렀더니 그 제출했던 모든 그 문서들이랑 사진들이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걸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프레젠테이션으로만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클래스룸을 만들고 클래스룸 안에서 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주고 그걸 받으시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시거나 뭐 하는 불편한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이제 자동으로 모아지게 만드실 수 있겠다라는 팁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GG 평택 그 톡방 있잖아요. 톡방을 거의 그 공지용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공지만 듣고 계신데 Q&A로 쓰십시오. 거기가 가장 직방적으로 저희가 바로 노티스를 하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 1,500명 있는 구글방 이런 곳은 좀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답변도 바로 달기는 힘들고 그런데 그 톡방만큼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장덕진 리더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노베이터님이 다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해결해 드리려고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 평택 톡방에서 그냥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다음 5월 미더이나 혹은 뭐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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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네.